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절인데 아침이 아닌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듣기를 풀면서 독해를 풀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접한다면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나는 듣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뒤쪽에서 막 시험지를 휙휙휙 넘기는 소리가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듣기를 풀면서 독해를 푸셔야만 합니다. 듣기를 들으면서 독해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의 시간 조절을 그나마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듣기를 풀면서 독해 문제를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18번, 19번, 그 다음에 20번.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가서 25, 6, 7, 8번까지는 우리가 듣기 문제를 풀면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원래 모의고사를 풀 때 듣기는 자신 있어. 듣기는 나 거의 안 틀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 요 번호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더니 듣기에서 2개가 틀렸어.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느라 듣기에서 내가 꼭 틀리는 유형, 뭐 계산 유형 이런 걸 틀렸어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듣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2개를 놓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를 다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꼭 이런 애들도 있어. 희한하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 듣기는 다 맞는데 그림 나오는 것만 틀린 애들이 있어. 그림 나오는 거. 혹은 다른 것들은 다 잘 풀 수 있는데 여러분께 앞장 맨 밑에 오른쪽에 11번 문제 뭐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요 문제를 꼭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듣기를 풀면서 뒤에 독해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풀 때에는 절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 보기 하면 먼저 읽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부터 풀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듣기를 끝났어요. 듣기 끝나서 내가 뭐 운 좋게 뭐 28번까지 다 풀었어. 그리고 나서 어디부터 푸냐? 나는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쭉 푸는데 다른 애들은 막 넘겨서 막 또 뒤에서부터 푼다. 그러면 또 마음이 혼란이 오죠. 그렇죠? 뭐부터 풀어야 하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루틴에 달려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딱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뒤에 장문을 먼저 빨리 해결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러면 장문부터 푸시고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푸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1학년이라서 본인만의 루틴이 없다면, 그치? 나만의 어떤 문제를 푸는 루틴이 없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20번까지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21번부터 쭉 풀다가 뭐가 나오면? 빈칸이 나오면, 그치? 빈칸이 나오면 어디로 가서? 장문으로 가서 뒤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어 내려오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 뒤에 있는 장문 5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읽기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막 장장문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세 문제짜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풀다가 빈칸 31번 시작이 딱 됐다. 그러면 장문으로 가서 45번, 그 다음에 40번, 39번, 38번 이렇게 거꾸로 풀어 내려오다가 빈칸은 너무 어려워서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니까 거꾸로 풀어서 내려오다가 빈칸이 딱 나오면은 수성 사인펜을 딱 들고 마킹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컴사 들고 막판에 풀거나 찍거나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점수가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풀다 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이제 올해도 나올 거예요. 그쵸? 선생님, 제가 문제를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요. 문제를 풀다가 깜빡 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0점이 나왔는데요. 이거 제 점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본인 점수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잠이 들었다. 집중이 안 됐다. 뭐 듣기평가 하다가 졸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위한 몸이 안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모의고사를 익숙하게 많이 풀어보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졸린 거예요. 학교 수업이 보통은 50분이잖아요. 70분 동안 어떻게 집중을 해? 한 번도 집중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어려운 문제를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잤다 혹은 이번에 문제를 풀다가 졸았다 하는 친구들은요 3월 24일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요거 모의고사 시간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치? 그래서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만의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루틴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순서 문제를 푸는데 남은 시간이 15분이야. 그럼 내가 지금 빨리 풀고 있다. 내가 지금 빈칸 문제를 푸는데 남은 시간이 10분이야. 아, 그럼 내가 좀 늦게 풀고 있다. 라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그런 유형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문장 삽입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 맞추기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장 삭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거기에서 첫 번째 요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국문 속에 집어넣는 이 문장 삽입 유형은요. 크게 봐서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찾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주어진 문장이 만약에 예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빵꾸난 것이 안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눠서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유형 첫 번째로 한번 가서 같이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어요. 그럼 그 단서를 기반으로 우리는 앞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어요? 네, 있어요. 단서가 여러 개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however 라고 하는 연결사도 단서가 되고요. 두 번째 other parents 라고 하는 말도 단서가 되죠. 그렇죠? 세 번째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나와 있는 말도 단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을 해보건데 앞에는 어떤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렇죠? 앞에 어떤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을 거야. 근데 이제 however 하면서 이제 그것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다른 부모님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이렇게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체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다른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부모님들은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어야 할까요? 그렇죠? 자,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어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즉 아이들의 용돈을 갖다가 여러 개의 집안일과 연관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to help their kids understand that money is something they earn. 왜 이렇게 용돈과 집안일을 연관짓냐면요.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뭘 이해하도록?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힘들게 얻어야 하는 거야. 돈은 공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용돈과 집안일을 연관시키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니까 a mo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a mother는요, 앞에 나와 있는 some parents 들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some parents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아이의 엄마는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레이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식사 준비를 할 때 테이블을 세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용돈과 연관 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he, 그녀는 likes,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she는 앞에 있는 a mother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some parents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엄마는요, 데리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데리아를 보니까 뭐래요? It makes a child familiar with the notion of working for money. 자, 그것이 그녀의 아이로 하여금 이 돈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친숙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뭔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친숙하게 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서 보니까 rather 이렇게 나왔죠. 자, rather는 항상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rather는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rather라고 하는 아이는요, instead라고 하는 아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rather 혹은 instead는 우리가 해석을 항상 어떻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고요. 여기서 그것에 해당되는 건 바로 뭐예요?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자, 그래서 이 rather나 instead 앞에는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아닌 내용이 나와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rather, 그게 아니라 이 뒤에 게 맞아요. 아닙니다, instead, 그게 아니라 뒤에 게 맞아요. 이렇게 항상 이 rather는 문장 속에서 이렇게 뭐 문장 집어넣는 거나 순서 맞추기 위한 같은 데에서 엄청난 힌트로 사용되는 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봤더니 rather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rather, 그게 아니라 they, 그들은 feel that 대리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4번 자리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앞에 요 rather에 해당되는 아이가 안 나왔어요. 이 앞에 부정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rather,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닌 내용이 앞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앞에 the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대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들이 누군데 they로 지칭할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 4번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주어진 문장에 힌트가 존재하네요, 그렇죠? 자, 주어진 문장에 존재하는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However, 이거 연결사 힌트가 되죠. This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몸, 뇌, 두뇌의 규칙은 그럼 이러한 규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규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일단 규칙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글을 쭉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규칙은 모든 동물들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럼 그 뒤에는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규칙이 아니야. 다른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일단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규칙 뒤에 다른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럼 그 사이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가서 보니까요. 너무 잘 보이죠. 일단 이러한 규칙은 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단서로 잡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이러한 규칙,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규칙, 여기. general rule. 규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 뒤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규칙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3번 혹은 4번, 5번이 될 텐데 우리 또 여기서 얻은 힌트로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가 적절해요? 여기가 적절해요. 왜냐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몇몇 종들은요 그것에서부터 약간 벗어납니다. 그치? 여기서 이야기한 모든 동물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가 바로 여기서 some specie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는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찾자. 그리고 나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해보자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주어 유형 두 번째로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즉, 주어진 문장만을 가지고 이게 글 전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There were two competitors from different villages. 자, 다른 마을에서부터 온 두 명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쟁자가 있었다? 뭐 대회 얘기를 하려나? 일단 이 주어진 문장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전체의 내용을 예측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 어디 사이에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간에 분명히 빵꾸가 나 있어요. 중간에 논리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2004년에 올림픽이 그리스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에 모든 메달 수상자는요 받았어. 뭘 받았어? 올림으로 되어 있는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메달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월계관은요 근데 여기 그러나 글을 읽다가 however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혹은 however가 문장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으면 이 however는 그냥 그 문장의 첫 번째 자리로 옮겨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마라톤에 있어서의 월계관은요 We're going to be special. 굉장히 특별할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올림픽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때문에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가 생겨난 거니까 마라톤은 조금 특별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They were going to come from the oldest tree in Greece. 자,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이 되는 거죠. 이때 대에는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그리스에 있는 제일 오래된 그러한 나무에서부터 오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앞에 있는 이 월계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의 승자들에게 있어서는 월계관을 갖다가 가장 오래된 그런 나무에서부터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가 없어? 논리적인 빵꾸가 없어. 들어가서 보니까 Both claimed their tree dated back to the time of the ancient Olympics. 자,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빵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라고 했잖아. 그럼 앞에 둘 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앞에 없잖아요. 둘 다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요. 자,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그 전체의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그때에는 반드시 그 아래에 뭐가 있다? 논리적인 빈틈이 있다. 빵꾸가 있다. 그걸 찾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2번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볼 건데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ir abil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향상도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향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짧기도 하고 주어진 문장에는 그 전체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단서는 없다. 주어진 문장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체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 그럼 안에 뭐가 있다? 빵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hen average tennis players are served the ball, their eyes tend to fix on the ball. 자, 평균적인 실력의 테니스 선수들이 볼을 served니까 서브 받을 때, 그쵸?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서브 해줄 때, 내가 공을 받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 공에 고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라오지? 공을 빨리 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야. 자, conversely, 반대로 전문적인 그런 테니스 선수들이 이 공을 서브 받을 때 그들의 눈은요, 어디에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상대편 선수의 몸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공을 이렇게 보내요. 그럼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 선수의 손목, 팔, 뭐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전문적인 테니스 플레이어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몸이 주는 cues, 신호 혹은 단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대편 선수에게서부터 오는 몸의 단서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 To foresee where the ball will be directed. 자, 예측하려고요. 어디에 그 공이 향할지를 예측하려고요. 그렇죠? And 그리고 this awareness. 자, 이러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공을 쳐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뭔가 빵꾸난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but, 그러나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When average tennis players are told to do what experts do and focus their attention on their opponent's body part. 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평균적인 그냥 그런 테니스 선수들이 말을 듣는다는, 그렇죠? 수동이니까 뭐 하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뭐 하라는 말? 전문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하는 것을 너도 해. 너도 공 쳐다보지 말고 너도 저기 금메달 챔피언처럼 사람의 몸을 봐. 이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상대편의 몸을 갖다가 몸에 집중을 해 라는 말을 들으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가서 봤더니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물어봤으면 여기 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논리적인 빵꾸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주어진 문장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푸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 밑에 논리적인 빵꾸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방금 전에도 이제 나왔지만 여러분 독해를 하면서 This is because 이런 단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동명 주중반 친구들 이거 어제 리뷰 테스트에서 내가 물어봤던 건데 This is because. 자, 이런 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해석을 이것은 왜 주어가 동사 뭐 이렇게 이것은 왜 주어가 동사인지 그 원인이다. 이것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This is because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을 깔끔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This is why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왜 주어가 동사인지 그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This is how 이것은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앞에서부터 탁탁 끊어서 해석을 해야지 왜 주어가 동사는지 그 원인이 됐을 때 이때 디스는 죄다 앞문장을 나타내는 죄, 앞문장. 그러면 이것은 왜 주어가 동사는지 그 원인이다 하고서 그 원인을 다시 앞문장으로 가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앞에서부터 끊어서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this is becaus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 자, 우리 문장 삽입 유형 세 번째예요. 자, 주어진 문장이 예시인 경우에는요, 논리적인 빵꾸가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주어진 문장이 예시인 거예요. 예시는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예시인 경우에는 읽었는데 논리적인 빵꾸가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으로 가서 이거 혹시 예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시가 맞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예시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요. You could, for example, have a notice board in your room where you can pin up important note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노티스 보드니까 이건 우리가 알림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알림판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방 안에. 그렇죠? 네, where?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러한 쪽지를 갖다가 핀업, 고정시켜서 핀으로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Display your classwork in noticeable positions so that you can be constantly reminded of i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isplay 문장 처음이 동사로 그냥 시작을 하네요.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하는 것, 즉 뭐 학업 혹은 과제물을 갖다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런 위치에 전시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댓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붙어 있으면 소댓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이때 소댓은 그래서 뭐뭐 하도록의 뜻입니다. 이때 소댓은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n be constantly reminded of it.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you can also use the board as a place to post all those sticky notes reminding you of things you have to do for your classe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글을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보드가 나와 있네? 이때도 보드는 아까 전에 앞을 보니까 보드인데 보드? 그쵸? 여기서는 앞에서는 보드라고 하고 뒤에서는 더 보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야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어떤 경우에는 단서가 이렇게 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그마한 단서가 여러분들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답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아니겠지. 저 뒤에 뭐 한 3번, 4번 저쯤에 가가지고 뭔가 확실한 단서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단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런 생각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 뒤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뒤까지 다 읽었는데 뭐가 없어? 논리적인 빵꾸가 없어. 그래서 논리적인 빵꾸가 없어. 그럼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이 문장 삽입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때의 모의고사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저 뒤에 빈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쓸 시간이 확연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 2번을 한번 같이 볼 건데, 2번은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한번 풀어보셨어요? 답을 골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본인이 푼 방식이 제가 푼 방식이랑 맞는지 얼마나 비슷한지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think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 near 있어요. near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고유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유명사라는 거는 뭡니까? 이 아이는 바로 예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이름 혹은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지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뭘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예시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요것이 바로 was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뭐 하기 충분히. 자, 이 사람 주인공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기 충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turned virtually his full attention. 자, turn 하면은 그 뒤에 보통 to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나오죠. 그쵸? A를 B로 돌리다, 바꾸다,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실상 그의 모든 관심을 어디로 돌렸어요? 이 to the theater니까 어떤 극장으로 돌렸어요.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남은 일평생 동안. 그쵸? 여기서 극장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극장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대본이니까 뭐 희곡 쪽으로 자신의 모든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자, 이 루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시실리아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자 short story writer니까 짧은 단편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적어도 그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was made, 만들어졌죠. into a Hollywood movie니까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을 갖다가 주연으로 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썼습니다. 학생으로서 썩 쓰고 그리고 퍼블리스트니까 출판을 했어요. 그죠? 여러 희곡을 1896년에. 그러나 he had no success at finding producers. 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프로듀서를, PD님을 찾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16년에 한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를 한 프로듀서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이 프로듀서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Who was in need of a new script. 자, 새로운 스크립트, 새로운 대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피란델로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에게 persuade를 설득을 했죠. 그쵸? 자, 콤마콤마 일단 가로치고 persuade랑 짝꿍을 이루는 to 부정사 한번 볼게요. 뭐 하도록 설득을 했냐면 to write one for his company. 자, 그의 회사를 위해서 하나를 좀 써줄래? 희곡 하나를 좀 써줄래?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at the age of 50, 자, 50살의 나이에 이 피란델로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은요, embarked on. 자, embark on 하면은 여러분 밑에다가 그냥 이거 스타트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시작하다, 어디에 착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what proved to be his primary calling. 자, 그의 주된 calling, 부르심 혹은 소명,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렇죠? 자, 그의 주된 소명이라고 밝혀진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구나. 얘가 성공을 못하다가 PD를 쳤는데 성공을 못하다가 그러다가 PD 한 명을 만났구나. 50살의 나이에 자기의 주된 소명이라고 드러나는 것을 시작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8년 동안 그는 썼어요. 28개의 희곡을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1934년에 he won the Nobel Prize. 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읽었을 때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느껴졌으면 그 친구는 어느덧 감각이 뛰어난 친구야. 그쵸? 근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안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예시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치? 자, 저거는 지금 이 피란델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준 작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의 관심을 갖다가 이제 소설이나 다른 것보다도 이제 티어터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play,
희곡으로 돌리게 한 그러한 계기를 보여주는 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셔야 될까요? 주어진 문장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의 모든 관심을 이렇게 연극적으로 돌릴 수 있게 많은 돈을 가져다준 그러한 작품이 바로 저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곡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 3번짜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걸 딱 읽다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약간 여기에서 조금 뭔가 빵꾸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책을 많이 읽고 언어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잖아. 한 친구가 얘를 갖다가 프로듀서에게 소개시켜주고 프로듀서가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희곡 하나를 좀 써줄래? 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가서 희곡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50살의 나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논리적인 단절, 빵꾸를 잘 느낀 그런 친구들이겠고 그거를 못했으면 이건 무엇에 대한 예시이지?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로 넘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맞추기, 그 다음에 문장 삭제 이렇게 제가 세 유형을 준비를 했어요. 다음번에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우리 빈칸 추론, 그죠? 빈칸 완성,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함축적 의미 추론에 대한 특정도 제가 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네요. 그렇죠? 중간에 2개 정도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지. 자, 일단 순서 맞추기 유형은요. 단계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읽고 연결될 수 없는 애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주어진 문장을 읽어요. 그 다음에 A를 읽어요. 그 다음에 B를 읽어요. C까지 읽고 머릿속에서 조합하는 거야 이제. A, B, C를 다 읽었으니까 B의 C가 맞나? C의 A가 맞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왔었던 거죠. 1학년 때까지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3학년 연기교재 그리고 수능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주어진 문장을 읽고 절대로 뒤에 연결될 수 없는 애를 찾아서 걔를 제껴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A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만. B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만. C는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장 뒤에 연결될 수 없는 애를 찾아서 제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주어진 문장을 다 읽고요. A, B, C를 읽었는데요. 제낄 문장이 없어요. 배제시킬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연결될 수 없는 문장을 파악해서 지워나가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을 찾는데 그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진술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 A, B, C는 일단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B가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럼 그 똑같은 이야기 하는 애를 주어진 문장을 뒤에 바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A, B, C를 다 읽었는데 주어진 문장이랑 C가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럼 C를 주어진 문장 뒤에 바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의 단서는 보통 재진술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애들이 있으면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딱 요거 1번 요거까지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the armies gathered up many hungry homeless children. 자, 이 군대가 모았대요. 많은 배가 고픈 집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서 걔네를 두었답니다. 굉장히 커다란 캠프에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A번으로 가서 보니까 The slice of bread
produced amazing result. 자, 이 빵 조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애들을 모아서 캠프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빵 조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번은 주어진 문장 뒤에 절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B번으로 가서 볼게요. In these camps, 이러한 캠프 속에 B번은 괜찮은 것 같네. 왜냐면 아까 전에 캠프 이야기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번은 괜찮은 것 같아. C번, 그는 주었습니다. 그럼 C번도 안 되겠네. 여기서 he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은 반드시 B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B번은 끝까지 읽는 거예요. 자, 이 캠프에서 아이들은 were cared for, 잘 보살핌을 받았고요. and fed, 잘 먹임을 당했습니다. 즉, 잘 먹었어요. 그러나 at night, 밤에 애기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잘. 애기들은 seemed restless,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는 것 같았대요. 마침내 한 심리학자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번까지 다 읽었고 B번 다음에 A로 가는 게 이상한지 C로 가는 게 이상한지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B번 다음에 A로 가는 게 이상해? C로 가는 게 이상해? A로 가는 게 여전히 이상해. 그치? 빵 조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빵 조각이 효과 있었어요. 해결책이 빵 조각이다 라는 내용이 없이 바로 B에서 A로 가는 것이 이상해. 그래서 정답은 B, C,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 맞추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요 하나를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가 굉장히 빨리 드러나는, 정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선생님이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 그 뒤를 보시면 각 유형별로 20문제씩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답지와 다 함께, 해설지와 다 함께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집에 3월 24일 되기 전에 집에서 좀 풀어보시고, 이 뒤에 붙여놓은 문제는요, 옛날 그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 교재에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풀만 할 거예요. 할만 할 거예요. 풀다가 모르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